오, 오늘 데일 입으셨네. 알아봐 주셨네요. 맞습니다. 데일 입었습니다. 예, 네. 이게 전체 모습을 봐야지 데일 느낌이 이렇게 나는데, 지금 위에 부분까지 잘려가지고 잘 안 어, 보이시죠? 또 색깔이 좀 어두워가지고. 괜찮아, 네. 좋은데요. 네. 이게 지훈님 덕분에 이제 입고 나오게 됐는데, 오늘 못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입고 나오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또, 이게 유튜브 보시겠죠? 녹화한 거. 네. 그렇네요. 보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데일,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목 부분이 좀 다른, 좀 이렇게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디자인이 그런 좀 데일만의 다르죠. 느낌이 있죠. 여기 이렇게 예, 모카라 부분하고, 여기 이렇게 단추 부분하고, 약간 중국 찌파오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예, 네. 그래, 요런, 또 다릅니다. 지파오랑. 또 보면. 그쵸. 다르죠. 예쁘십니다. 네. 데일이. 아, 데일이, 데일이 좋아요. 네. 혹시 몽골 자주 다니시면은 데일도 구입하셨나요? 데일 저 있습니다. 네. 언젠가 예,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번 딱 입어봤어요. 아, 데일 입으시면 되게 좋아, 현지인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몽골 분들이. 그러니까 예, 몽골어를 하는 것만큼이나 데일 많이 입은 모습을, 네, 좋아합니다. 진짜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오래됐죠. 집에 가만히 모셔놨습니다. 아, 몽골 가실 때 자주 입으세요. 그 다음에 갈 때 네. 기회가 되면은 입고 가야죠. 네. 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9시 32분인데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님께서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항상 표지를 바꾸고 있죠. 항상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표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표지는, 테레즈라고, 이게 몽골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곳일 거예요. 울란바토르에서 멀지 않은, 울란바토르에서 제일 가까운 시골 풍경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그 국립공원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장소 소개를 해드리는 걸 제가 늘 깜빡했더라고요. 그냥 사진만 덜렁 놔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소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몽골 가시게 될 때, 혹시 이렇게 시간이 좀 없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이 몽골 자연을 보고 싶다 하시면, 테르지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곳들은 좀 많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한데, 테레지는 정말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몽골을 가셨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시면 여기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도 여전히 녹화 중이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시더라도 제가 항상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드리니까, 얼굴 노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커리큘럼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요. 벌써 2월이에요. 이제 1월 네 번째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는 드디어 회화로 들어오는데요. 회화도 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었는데, 제 이번에 이제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다들 지금 몽골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몽골 분들이랑 또 교류도 몽골어로 이렇게 굳이 막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표현을 제가 많이 알려드린다 해도, 언어라는 게 결국 도구이기 때문에 안 쓰면은 그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쓰시면은 잘 잊어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표현을 많이 알려드리는 게 그렇게 도움은 못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금방 잊어버릴 거 각오하고, 그냥
지금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혼자서 복습을 하실 때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체력을 좀 길러드리는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리기보다는 좀 몽골어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어떤 원리라고 하면 거창한데 문법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문법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막 재밌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막 학문적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몽골어를 익히는데 정말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표현들은 까먹으시더라도 이렇게 혼자서라도 복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드리려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께서 몽골 그 언어 자체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게 좀 가볍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표현들 한 번씩 말해보고 뭐 몽골 문화를 소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들 언어를 좀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업 들으시다가 그래도 너무 딱딱한 것 같다. 나는 좀 더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듣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수업 준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그 자기소개하는 표현하고 그 모음 조화라는 몽골 문법의 아주 기초 토대가 되는 그런 몽골어 공부를 하는 어떤 원리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문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사실 엄청 중요한 걸 배웠었어요. 아주 중요한 걸 배웠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발음 요령을 배웠었죠. 그래서 그 발음 요령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덩치, 그리고 두 번째는 선착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덩치라는 건 그 모음의 머릿수, 그러니까 단모음은 머릿수가 하나라서 머릿수가 두 개인 장모음이나 이중모음보다 덩치가 작은 거죠. 그래서 그 세력도 약하고, 그래서 그 1등이 아닌 이상 그 자기 소리보다 반밖에 안 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착순을 봐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몽골어 단어에서도 그 1등을 항상 제일 쳐줍니다. 그래서 1등으로 온 그 장모음, 이중모음 아니면은 단모음만 있을 경우에는 1등으로 온 단모음에 그 억양이 강세가 가고 그 소리가 100% 나게 되죠. 자, 그래서 단모음만 있는 경우를 봤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단어 안에서 제일 먼저 온 여기서는 이 사성라는 단어에서는 어라는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음이 자기 소리가 다 나고 그래서 어라는 소리가 다 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온 단모음들은 다 똑같이 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이렇게 약하게 소리가 좀 50%밖에 안 나고 아니면 맨 끝에 왔을 때는 아예 안 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양은 1등인 모음에 오기 때문에 억양은 죄송해요. 단어 중간이 오기 때문에 설렁 이렇게 네, 소리가 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강세도 이 친구들이 가져가고 또 그 맨 끝에 왔다 하더라도 단모음이라면 맨 끝에 왔으면 자기 소리가 없어졌겠죠. 근데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은 그 힘이 세기 때문에 맨 끝에 와도 자기 소리 그대로 다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단어의 경우에는 베름자 이렇게 그 아라는 원래 자기 소리가 100%다 나는 거를 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음 요령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일단 표현을 먼저 이렇게 몇 가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 표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문법이라고 말씀드렸던 모음 조화를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표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표현을 오늘 배워볼 거예요. 몇 가지는 좀 낯이 익으실 거예요. 이미 이렇게 지난 시간에 좀 보셨던 내용들이라서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침, 낮, 밤 인사도 보셨을 거고, 또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는 이미 보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제가 앞으로 이렇게 또 다른 수업을 할 때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계속 누적해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미셸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오늘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도 여러분 아시죠? 생벤노 아실 텐데 오늘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 새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쫙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방금 한국어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몽골어로 번역한 것들인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 하나하나씩 다 보신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쭉 이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연습을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순서는 따로 뭐 이렇게 1, 2, 3, 4 안 붙여놨지만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문장씩 볼게요. 자, 먼저 안녕하세요는 그냥 안녕하세요는 센베노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생베노가 아니고요. 생베츠가노예요. 그래서 여기 스가라는 게 추가가 되었죠. 이게 그냥 제가 문법을 자세히는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 명인 그러니까 주어가 여러 명인 경우에 동사가 영향을 받아요.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그런데 주어가 복수, 그러니까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주어의 영향을 받아서 스가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베노가 아니고 생베츠가노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단어 뜻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단어 뜻도 보시면 생이라는 거는 영어로 치면 good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하게 변형이 되긴 했는데 원래의 원형은 beh라는 동사예요. beh라는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뭔가 있다, 존재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요. 있다, 그 다음에 오 하면은 물을 때 붙는 조사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선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읽어드리면 있다, 에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잘 계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자면요. 그래서 그냥 생베노라고 하면은 그냥 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하게 되지만 생베츠가노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고 넘어갈까요? 마이크는 뭐 켜셔도 좋고 안 켜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각자 계신 곳에서 발음을 해보세요. 자, 생베츠가노. 네, 다 같이 해볼게요. 생베츠가노 이렇게 네, 한 번씩 다들 센베츠카노.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아침, 낮, 밤 인사. 네, 뭐 이미 보셨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단어 뜻부터 볼게요. 이제 단어 뜻을 알면은 문장을 보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먼저 보면요. 우글로 하면은 아침이고요.
하면은 낮입니다. 여기 원래는 우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지만 없어졌죠. 이것도 문법적인 영향을 받은 건데 여기서는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뒤에 이제 인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만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레 이거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낮, 밤이라는 단어 뒤에 니 아니면 인 아니면 또 인이 붙어서 무엇의 라는 그 뜻을 가진 어미가 붙어서 아침의, 낮의, 밤의 이런 뜻이 되고요. mend 하면은 인사예요. 그리고 후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형은 후르기예요. 그래서 후르기가 이제 뭐 할게요 합시다라는 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변형이 된 건데요. 전하다, 그러니까 전할게요, 전합니다, 뭐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글르니 멘트 후르기 하면은 아침 인사를 전합니다. 우드링 멘트 후르기 하면은 낮 인사를 전합니다. 어레인 멘트 후르기 하면은 밤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한국어로는 참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좋은 아침 정도는 있어도 이렇게 따로 낮 인사, 밤 인사가 없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몽골어로는 이렇게 많이들 인사를 합니다. 영화에서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하는 것처럼요. 몽골어에서도 이렇게 아침, 낮, 밤 인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몽골어로는 이 표현을 익혀두시면 쓸모가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다시 읽어보면요. 또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번씩 이렇게 소리내서 한 번씩 발음해보세요. 우글루니 멘트 후르기 하시고 우드린 멘트 후르기 그 다음에 어린 멘트 후르기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인데요. 이제 이름을 말해야겠죠.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요. 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둘 다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둘 다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나맥, 그 다음에 이름 말하고 게드. 만약에 제 이름을 예로 말씀드리면 저는 승은이에요. 그러면 나맥, 승은, 게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나맥이라는 거는요, 나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 나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비가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모양이 확 달라져요. 그냥 나라고 하면 비이지만 나를이라고 나 뒤에 을을이 붙으면 나맥이라고 아예 다른 모양이 되는 그런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를이라고 되고요. 그 원래 뜻 그대로 적자면요. 그 다음에 게득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동사 원형은 이거예요. 밑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게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뭐라고 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예요. 이 게에 득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게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뭐라고 하다. 이게 원래의 그 있는 그대로의 뜻입니다. 득이라고 이렇게 어미가 붙으면요. 이렇게 계속 불변하는 항상 뭔가 반복되는 그런 동사에 붙는 어미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변하지 않죠. 뭐 개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뭐뭐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득이라는 어미가 게라는 동사에 붙어서 게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나를 승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승은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표현으로는 나맥, 뭐뭐, 게득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닐, 승은, 게득 이렇게 되겠죠. 제 이름을 넣으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지울게요. 자, 게득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위에도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펜을 찾고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자, 미니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사실은 be라는 게 변형이 된 거예요. be가 원래 나인데 나의라고 하게 되면은 미니라고 아예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의 닐 하면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뭐뭐 승은 입니다. 뭐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나의 이름은 승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라고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니닐 승은게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 같이 한번 그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번씩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맥 그 각자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나맥 승은게득. 남의 다르치게돼.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할게요. 미니닐 승은게득. 미니네. 다르치게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걸도 표시해 드리는 거 깜빡했네요. 억양을 표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원래는. 그 억양은 사실 표시 안 해드려도 이미 아실 분은 아시겠죠. 여기에 장모음이 있으니까 강세가 여기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올려서 표현해 줬어요. 나맥, 뭐 이게 아니고 나맥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중모음, 덩치가 큰 모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왜 개댁이 아니라 개득이 되는지 아시겠죠? 얘는 1등으로 온 단모음이니까 자기 소리가 다 나고 얘는 두 번째로 온 단모음이기 때문에 자기 소리가 반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에가 아니라 으처럼 나는 거죠. 그래서 개득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장모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 뭐 이게 아니라 미니 이렇게 끝을 올려준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억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설명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남액하고 미니하고에 네. 쓰는 어떤 장소나 또 어떤 상대방의 관계나 여기서 약간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표현 자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친한 사이에서는 남액이라고 남액 승은개득하고 좀 존경을 표해야 될 사람한테는 미니니 승은개득 이렇게 그렇죠. 하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거. 아니요. 아니면 또 그런 처음 건 본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또 쓰는 네. 말. 네. 그래서 네. 뭐 두 표현 다 그냥 정말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뭐 이렇게 높임법의 차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둘 중에 어느 표현을 썼을 때 좀 무례하게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표현상의 차이라서 저를 승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이승은입니다. 뭐 이 두 표현 간에 이렇게 뭐 높임법 차이는 없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표현을 쓰시든지 무방합니다.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몽골은 원래 문법적인 존댓말은 없나요? 네. 몽골은 원래 문법적인 존댓말은 없나요? 그러니까 단어 상에 있습니다. 약간 차이 있는데. 네. 몽골어에도 높임법이 있는데요. 물론 한국어만큼 아주 이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상대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타는 당신이라는 뜻이고 치는 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라는 게 좀 더 높인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높임법 그리고 단어 중에서 좀 더 격식을 차리는 단어가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말처럼 아예 막 그 높임법 자체 그러니까 겸양어법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정식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렇게 문법 같은 게 아주 막 복잡하게 발달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걸로 꼽자면 타랑 치 정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아예 높임법이 달라지는 그런 표현 자체는 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타랑 치 그러니까 이제 지칭하는 것도 임칭하는 것도 제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질문 감사합니다. 세 번째, 또 다음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나라 이름을 그 출신을 말할 건데요. 저는 나라 이름 넣어주고 인입니다. 자, 우리는 다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인들인데요. 그러면은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한국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사성거스가 네, 한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시고 싶으시면 비 사성거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단어를 풀이해드리자면 자, 비라는 거는 나, 그 다음에 훈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훈이 아니고요. 네, 훈입니다. 왜 그런지는 그 자음을 알려드릴 때 말씀드렸죠. 인이 제일 끝에 왔기 때문에 받침 이응 소리가 나요. 니은이 아니고요. 그래서 비 사성거스 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비 사성거스 훈. 네. 비사성거스 이렇게 되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표현이네요. 다음에 만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음에 라는 거는요. 달아 라고 하고요. 자, 여기도 강세가 여기 갔죠? 이중모음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올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강세가 가겠죠. 얘는요. 이중모음이 여기 앞에 와 있으니까요. 자, 단어를 보면요. 달아는 그 자체로 다음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올지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 단어 뜻을 적어놨죠. 올짝라는 그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 동사 원형이 그 또 뒤에 그 어미가 붙어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라고 발음이 나는 이 어미가 붙으면 뭐뭐 합시다, 할게요 라는 그런 뜻이 돼요. 제가 여기서는 일부러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다음에 만납시다, 다음에 만날게요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자가 올지로 변형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요 라고 하는 거는 달아올지가 되겠습니다. 달아올지 이렇게 헤어질 때 이 표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외워두시면 많이 쓸모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갈게요. 달아올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미 잘 아시는 표현인데요. 바이스테가 되죠. 바이스테 아니면 바이스테 둘 다 된다고 그 억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그 모음 머릿수가 2개짜리인 게 여기 앞에도 오고 뒤에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이스테라는 거는요. 뜻이 그냥 바이스테 자체로 그 헤어질 때 하는 인사라는 뜻이라서 딱히 더 풀이를 해드릴 거는 없어요. 굳이 풀이를 해드리자면요. 그 바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테라고 하면은 뭐뭐가 있는 이라는 뜻이라서 뭐 기쁨이 있는 기쁨과 함께 뭐 이런 뜻인데 글쎄요. 원래 이렇게 기쁨이라는 뜻을 기쁘게 헤어진다는 뜻이라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몽골어 사전을 찾아봐도 그냥 바이스테 자체로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는 표현이더라고. 그냥 그 뜻이라고만 나와가지고 더 이상 풀이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바이스테 자체로 안녕히 가세요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씩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처음에 보셨을 때보다 낯설지 않죠? 이 표현들이 한 번씩은 쭉 봤으니까요. 어머, 제가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 직업 이름도 있는데 이거는 네, 직업 이름은 이제 다 개인별로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바로 그때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다시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 분씩 이제 발표를 시켜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자, 물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쑥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자꾸자꾸 언어는 해봐야 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쭉 읽어보실 분, 자원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 해보실 분 계신가요? 이거 혹시 알파벳이 아직 낯설어서 다 이렇게 읽기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도와드릴게요. 제가 읽어보실 해보겠습니다. 분. 네, 경섭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정말 자기소개를 샌드위치가요?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본인 이름 넣으시고 뭐 직업 이름 이렇게 넣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직업 이름 혹시 단어 모르시면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몽골어 단어 알려드릴게요. 네. 샌드위치가요? 네, 어레인먼트 저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남의 둘 중에 다르치기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네, 남의 다르치기도 아니면 미니니를 다르치기도. 더르치라는 몽골 이름을 쓰시는군요. 네, 네. 비사성거수. 네. 근데 대학생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요.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은 아유탕. 네,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네. 날렸어서 죄송해요. 어요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유탕.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다라오시치. 네, 다라우지. 네, 바이르테. 네, 발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쭉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분도 해보실 분 계실까요? 밑. 샌드위치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샌베치카노. 네, 어르민트. 네, 어레인멘트 그렇게. 어르민트 후르기. 네, 나맥. 네, 태우케텍. 네, 미니네르. 태우케텍. 네. 비. 설성거수. 네, 발음 좋습니다. 직업은 이제 네. 사업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 비즈니스맨. 네, 영어 표현이긴 한데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예. 비 비즈니스맨. 네, 그리고 다라올치. 네. 바이스테.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안 날래요. 야. 네, 혹시, JJH님께서 다음에 저도 할게요 해주셨네요. 네, 다음에, 지금도 괜찮은데요. 네, 근데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네, 다음에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 나은님께서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해주셨어요. 네,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네, 센베 차가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인데 네. 제가 이게 뭐 조금 들어보기 방송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센베 타노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가 똑같은 아, 뜻입니까? 타노처럼 들리셨단 말씀이시죠? 예, 아, 센베 타노. 네. 네, 바로 이 표현이에요. 타노는 아니고 아마 네, 이게 그냥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생베츠가노를 생베차노. 그러니까 생베 이게 제가 좀 천천히 발음해서 그런데요. 예, 생베츠가노라는 게 원래 발음이긴 한데 그 예, 말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말을 하게 되잖아요. 발음을 빨리 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베차 거의 차, 네, 차처럼 들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센베 네. 타노.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몽골어에서는 축약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발음을 해버리고 단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최대한 압축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셈베츠가노라고 원래는 이렇게 그냥 원래 단어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말할 때는 네. 그 셈베차노처럼 아주 빨리 줄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아, 들으셨어요. 네, 바로 이 표현 맞습니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음하실 때도 그 센베차노 이렇게 사실은 스가노이지만 차노처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네. 워낙 다들 이렇게 빨리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요. 센베차노. 네. 거의 이 개라는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들릴 때가 맞는 게 사실이에요. 네. 네, 잘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자기소개 표현은 이쯤 해두고요. 그 모음 조화라는 아주 중요한 문법에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조화는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남남여여 끼리끼리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모이는 그 현상을 모음 조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성 모음이 있고 여성 모음이 있고 중성 모음도 있어요. 몽골어에는요. 그런데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만 오고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만 와요. 그래서 이 현상이 모음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만 조화를 이루고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만 조화를 이루고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성 모음은 뭐 남성 모음이나 여성 모음 둘 다랑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라는 게 몽골어 문법의 아주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단어를 보시든지 또 어떤 문법을 보시든지 이 모음 조화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몽골어의 어떤 그 문법의 토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다른 표현을 더 배우기보다도 또 다른 문법에 들어가기보다도 이걸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성, 중성, 여성 모음이 뭔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겠죠?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남성 모음은 아, 오, 야, 여, 요,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성 모음은 에, 우, 예, 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 모음은 이가 있습니다. 뭐 둘 다 이죠. 이나 아니면 하가스이나 둘 다 발음은 이로 나죠. 자, 이렇게 몽골어 모음에는 성별이 있어요. 그 성별이 있다고 해서 혹시 이제 다른 언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프랑스어였던가요? 그 단어 자체에 명사 자체에 이렇게 성별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남성 명사고 이건 여성 명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언어들도 있는데 몽골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몽골어는 뭐 명사 자체에 성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모음에 성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음의 성별에 따라서 문법의 어떤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모음의 성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면 요가 남성 모음에도 들어가 있고 여성 모음에도 들어가 있죠. 요라는 거는 뒤에 오가 붙느냐 우가 붙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남성 모음에 속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성 모음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가 좀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많이 보실 거는 앞에 나온 3개입니다. 그래서 남성 모음은 대표적으로 아, 오가 있고요. 여성 모음은 대표적으로 에, 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아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냥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이렇게 그냥 외우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머리를 짜내가지고 좀 억지스럽게 나마 그 외우는 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바로 우리나라 사투리를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자, 그 사투리를 아시는 분이면 좀 바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아, 외워요?
너무 잘 발음해 주셨어요. 여성 모음 우예요요 이렇게 우예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이렇게 쉽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여성 모음이 아주 좋습니다. 들어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크크 짱이에요 해주셨는데요 채팅창에서. 네, 이렇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원래 외워요가 됐겠지만 어떤 사투리에서는 애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외워요라는 말을요. 그래서 그걸 써먹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원래 우와 어의 중간 발음이지만 워처럼 그냥 하겠습니다. 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유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 모음 우예요유 하고 이것만 딱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남성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굳이 남성 모음을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 없이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딱 네,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중성 모음은 뭐 딱히 외울 게 없죠. 그냥 이 하나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성 모음 우예 외워요. 이거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예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림이 예쁘다 해주셨는데, 제가 그림은 아니고요. 그 인터넷에서 그냥 저작권 무료인 그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건 정말 제가 다른 거는 그 잘 외우시라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이렇게 꼭 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님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몽골어에서 쓰이고 있는지 이렇게 쫙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만 온다고 했죠. 이제까지는 사실 알파벳을 볼 때 그냥 보셨겠지만 이제는 남성 모음이 뭔지 여성 모음이 뭔지 아시니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남성 모음끼리 온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는 둘 다 남성 모음이에요. 자, 다 남성 모음만 들어있죠. 단어 안에. 나머지는 다 자음이고요. 자, 이것도 남성 모음끼리만 왔죠. 그리고 얘도 오랑 아도 둘 다 남성 모음이죠. 자, 혹시 아직 못 외우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성 모음만 다시 적어 드릴게요. 우, 예, 그다음에 에, 예. 우, 그다음에 유 이렇게였죠.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남성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남성. 여기도 보시면 남성. 여기도 남성. 요는 남성 모음에 속하죠. 자, 그래서 남성 모음은 정말 딱 남성 모음끼리만 오죠. 섞이는 경우가 없어요, 여성 모음이랑. 자, 여성 모음도 볼까요? 얘가 여성 모음이죠. 그러면 뒤에도 다 여성 모음만 옵니다. 여기도 우가 여성 모음이죠. 다 여성 모음. 우가 왔으니까 뒤에도 여성 모음에 속하는 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왔으니까 뒤에도 여성 모음에 속하는 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유가 왔으니까 뒤에도 여성 모음에 속하는 우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절대 남자 여자가 섞이는 남성 여성이 섞이는 법이 없이 남성 모음이 앞에 왔다 하면은 뒤에도 반드시 다 남성 모음만 옵니다. 그리고 여성 모음이 한번 앞에 왔다 하면은 뒤에도 다 여성 모음만 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이렇게 몽골어 안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중성 모음을 볼까요? 중성 모음은요. 뭐 남성 모음이랑도 같이 올 수 있고 여성 모음이랑도 같이 올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중성인 거죠. 그래서 중성 모음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여기 이가 있죠. 이는 중성이기 때문에 앞에 요 어는 남성이죠. 네, 그래서 남성 모음이랑도 올 수 있고 또 여기도 이가 들어간 단어인데 여기는 여성이죠. 네, 여성이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가 있는데 여기는 또 남성이랑 같이 왔고 여기도 이가 있는데 여기는 또 여성이랑 같이 왔죠. 그래서 중성 모음은 뭐 남성 모음이나 여성 모음 둘 다와 같이 올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몽골어 단어 안에서도요. 단어를 만들 때도요.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남성 모음, 여성 모음으로 된 단어를 한번 구별해 볼게요. 자, 남성 모음으로 된 단어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자,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제가 표시를 할게요.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까요? 자,
아우라는 거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자입니다. 남성. 맞습니다. 남성. 그렇습니다. 남성이고요. 자, 후는요? 후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후. 우예우요. 여성. 네. 여성. 오, 맞습니다. 바로 활용을 하시네요. 훌륭합니다. 네. 여성이에요. 자, 이 다음 단어는요? 남성. 남성. 네. 민지님, 감사합니다. 네,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또 뭘까요? 남성. 네, 남성입니다. 그리고 남성. 자, 이거는요? 남성. 그쵸, 남성이고요. 그 다음 건요? 또남. 남성. 그쵸. 이것도 남성이죠. 남. 자, 이거는 자, 쭉쭉 다 남성이네요. 여기는 네. 중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 단어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에. 여성. 맞습니다. 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 그 다음 단어는 우. 여성. 여성. 맞습니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음드는 어떨까요? 여성. 여성. 맞습니다. 그리고 희는요? 중성. 맞습니다. 중성. 중성이에요. 중성. 이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은 예. 몽골어 문법을 어떤 문법이 나오든지 이해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아보실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문법을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둘 다 잉이라는 소리가 나는 어미인데요. 잉이라는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무엇무엇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라는 거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우잉 하면은 아버지의가 되고 데일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전통 옷입니다. 데일싱 하면은 델의라는 뜻이 되는데요. 똑같은 의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이라는 남성 모음이 쓰였고 여기 있는 이라는 중성 모음이 쓰였죠. 그게 왜냐면은 앞에 온 모음의 성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안은 남성이죠. 그래서 남성이 올 때는 남성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남성인 이 이라는 모음이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애가 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뒤에는 여성이 오거나 아니면 중성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중성이 왔네요. 네. 그래서 이가 왔습니다. 이거는 여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이런 남성 모음이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똑같이 뭐뭐스의라고 할 때 잉이라는 단어, 잉이라는 말을 붙여준다고 할 때 사실은 소리는 같아도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무슨 모음, 그 앞에 온 모음이 무슨 성별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뜻을 가진 그런 어미인데도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거는 네. 일단은 중성 모음인 거죠? 이, 왜냐면 이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 애가 중성이냐는 말씀 네. 맞으신가요? 그 애는 아니요. 여성이고 뒤에는 또 네. 이가 있으니까 중성. 그럼 결국은 중성인가요? 이 단어 자체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사실 몽골어 단어 자체를 남성이냐 여성이냐로 따지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뭐 확실하게 여성 단어다, 중성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실제 단어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일까지가 실제 단어고요. 이 잉이라는 부분은 그냥 문법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옷이다라고 할 때 이 옷이다라는 단어 자체를 한 단어로 보지는 않죠. 옷까지가 한 단어고 네. 아니다. 좀 더 정확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옷의. 그쵸? 네.
옷의라는 걸 예로 들자면 옷까지가 단어고 의는 사실 단어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의 성별을 굳이 따지자면 여성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몽골어에서는 어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한국어로 치자면 조사, 그러니까 도와주는 어떤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거 자체에는 성별은 없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문법이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니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모음 조화가 얼마나 몽골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시식을 해보실 수 있도록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런 모음에서도 이렇게 남성 모음, 여성 모음이 쓰이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금 그 소유격 이응도 있지만 이라고도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남성 모음이 왔으면은 뒤에 이제 이가 붙고 여성 모음이 왔으면은 뒤에 또 이렇게 다른 중성 모음 형태가 붙었고 대격 그러니까 을을이라는 어미가 붙을 때도 똑같이 을을이라는 어미인데 앞에 남성 모음이 왔을 때는 또 이게 쓰이고요. 의가 쓰이고 여성 모음이 왔을 때는 또 이렇게 중성 모음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수형을 보실 때도요. 똑같이 이제 초드나 추드라는 게 붙게 되는데 앞에 그 여성 모음이 왔을 때는 뒤에도 우라는 여성 모음이 왔고 그리고 앞에 네, 이맥트추드 이렇게 되고요. 앞에 잘소초드란 단어인데 앞에 아라는 남성 모음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다 남성 모음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 어미를 했을 때는요. 초드나 추드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수형 어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초드랑 추드인데 초드를 쓸 것인가 추드를 쓸 것인가는 앞에 온 그 모음의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격도 보시면요. 뭐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부를 때는 승은아 뭐 아니면은 뭐 선미라는 사람이면 선미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라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를 때 쓰는 혹격 조사를 보실 때도 보시면요. 이때도 모음 조화가 쓰이는데요. 박씨라는 단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선생님이란 뜻인데 선생님을 부를 때는 박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남성 모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박쉐, 박슈 이게 아니라 아라는 남성 모음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요. 벌써라는 사람을 부를 때도요. 벌써라, 그러니까 벌써러 이렇게 부릅니다. 벌써루, 벌써래 뭐 이렇게 안 부릅니다. 똑같이 그쵸. 남성 모음에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요. 게르스이라는 이렇게 말이 들어간 몽골어 이름이 많은데 게르스이라는 걸 부를 때도 게르세 이렇게 부릅니다. 네. 또 여성 모음에 맞춰서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의문사인데요. 이것도 오나 우가 붙게 되는데 앞에 남성 모음이 왔을 때는 쫙 다 뒤에도 다 남성 모음이 오고요. 네, 야가 남성 모음이죠. 근데 앞에 여성 모음, 우가 왔을 경우에는 뒤에도 쫙 다 여성 모음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유도 쓰이는데요. 앞에 남성 모음, 여기 아가 왔죠. 그러면 뒤에도 오가 붙습니다. 남성 모음. 그리고 여기에는 주까지는 중성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성 모음이 붙었으니까 이건 여성 단어겠죠. 그러니까 여성 단어가 왔으니까 뒤에도 요가 아니라 유가 붙게 되는 겁니다. 같은 여성 모음인 우를 붙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몽골어 모든 문법 안에서도 모음 조화가 이렇게 잘 지켜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문법을 보시든지 여성 모음, 남성 모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문법 형태가 달라지는 거를 계속 보실 거예요. 몽골어 공부를 하시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문장에서도 네, 다시 보면 그게 또 보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복잡하게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원래 이것도 츠가라는 게 붙었지만 앞에 아가 왔기 때문에 츠가가 된 거고요. 츠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도 우라는 것도 붙을 수 있었는데요. 앞에 아라는 남성 모음이 왔기 때문에 오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런 것도 붙을 수 있었지만 앞에 우라는 여성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 중성 모음들이 붙어줬어요. 네, 이게 안 붙고요. 그리고 이 기득이라는 걸 할 때도요. 득이라는 어미가 붙을 때 원래는 대아개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온 이유는 앞에 여성 모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치를 지켜줘요. 성별을. 네,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거든요. 이라는 다른 형태도 있는데 야가 온 이유는요. 앞에 남성 모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태에만 하더라도요. 뭐 이런 것도 원래는 더 쓸 수 있거든요. 태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걸 안 쓴 이유는 앞에 남성 모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려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에 모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 안에 온 다른 모음도 쫙 다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동사나 명사에 붙는 어떤 어미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 모음, 여성 모음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다른 거는 네, 안 외우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외워요? 하시면 외워요? 네, 잘 외우시라는 왜 말씀밖에 네, 드릴 수가 없네요. 왜 네, 애워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 보실 모든 문법을 이해하는 어떤 키포인트거든요. 열쇠가 애워요?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네. 네, 나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명사의 성별이 전체 문장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명사의, 그러니까 모음의 성별이 그 다음에 올 다른 모음들, 다른 문법적인 표현들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자기소개 표현을 한 번씩 말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모음 조화.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모음 조화는 앞으로도 지겹도록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단어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섭님께서 이제 그 지난 시간 수업에 나왔던 단어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셨었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했어요. 그날 나왔던 단어들을 쫙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 나중에 복습하기도 편하실 텐데 하는 생각을 이제 경섭님 덕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슬라이드도 넣어봤습니다. 오늘 그 자기소개 표현에 나왔던 단어들 다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어부터 외우고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슬라이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어를 외우실 때는 이 부분은 이제 가리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어 뜻을 외우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가리고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시간을 맞췄네요. 제가 이때까지 늘 죄송했던 게 시간을 1시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늘 죄송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선 밤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늘 길어져가지고 죄송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딱 1시간에 잘 맞췄습니다. 너무 빨리 온 거 아닌가 또 이렇게 걱정도 되긴 한데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었는데 민주님께서 카톡에다가 질문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몽골어로 네 아니오는 어떻게 말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업이죠. 다음 주 수업 때 어차피 우리가 묻고 답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답하기를 할 때 yes, no로 답하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안 넣고 다음 시간에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미셸님께서 이제 맨 처음에 요청해주신 부분인데 이제 몽골어뿐만 아니라 몽골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수업에는 그 반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그 몽골의 문화에 대해서도 뭐 수업 앞이라든지 아니면 맨 뒤라든지 해서 조금씩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몽골을 할 때마다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어려움이 이게 느껴지시나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뒤에 막 다 체크하고 아, 당분간은 뇌가 바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리만 읽다가 아, 그쵸.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곤 있죠. 그래도 그 네, 여성 모음만 외워두셔도 나머지는 다 남성 모음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 이를 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기억해 두셔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네,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것조차 이렇게 좀 벅차긴 하죠. 이거 여성 모음인가 남성 모음인가 일단 하나씩 봐야 되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알파벳조차 이제 모르셨는데 이제는 알파벳 읽기는 당연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곧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네, 흥미롭긴 그리고 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님께서 그 몽골 현지에서 몽골어 외에 다른 언어도 사용을 하는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요. 몽골어를 몽골어 그냥 몽골어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몽골 안에 여러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몽골 서쪽에 있는 그 바행울기라는 아이막이 있는데요. 그쪽에는 이제 그 맞습니다. 경사님께서 카자흐족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카자흐족이 사는 그 바행울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카자흐어도 써요. 네. 근데 몽골어랑 같이 병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전체적으로는 뭐 공식 언어도 그 몽골어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다 몽골어만 쓰고 있어요. 뭐 다른 언어는 쓰기는 써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쓰는 정도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쓰긴 쓰지만 그냥 외래어로서 많이 섞여 있는 정도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영어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몽골어에서도 뭐 영어도 활용하기도 하고 예전에 소련의 일부였으니까 러시아어도 많이 활용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거의 네, 그냥 몽골어만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도 많이 쓰고요, 사실은. 네,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어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사실 영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한국어로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헷갈려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네. 그죠. 사실, 네. 오늘 분량 정도가 저도 딱 좀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자기소개 표현도 사실은 좀 더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좀 짧게 한 게 이제 모음 조화만 해도 그 좀 문법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그 자기소개 표현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그 한꺼번에 많은 걸 익히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준비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게 소화하실 수 있을 만큼요. 그리고 혹시요, 우리 네, 단체방에 있었던 그 자료 다운로드 받는 거요. 계속 뭐 네. 접속량이 많아서 뭐 이거 나오거든요. 혹시 다운로드 받으신 분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제가 받았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 뭐 저도 접속량 많아서 뭐 계속 그것만 나와. 근데 어떻게 음, 보내드리죠? 아니면 제가 단체 카톡방에 그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그럼 아, 돼요. 그러면 바로, 네,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업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은님께서 그 선생님 혹시 외래어 표기에도 그 남성 여성 모음을 지켜서 하나요?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외래어에는요. 지금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외래어가 없는데 외래어에는 사실 외래어는 좀 예외가 되는 게 많아요. 몽골어 원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사님도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한국어 이름을 음차할 때는 어떤가요? 해주셨는데, 이름을 쓸 때는 당연히 남성 모음, 여성 모음을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외래어는 사실 우리가 좀 관대하잖아요. 한국어로 표기를 할 때도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표기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표기를 할 때도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이름을 표기할 때도 김연아라는 이름이 사실 연아지만 영어로는 YUNA, 유나처럼 표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사는 대구라는 걸 영어로 표기할 때도 DAEGU라고 지금은 하지만 예전에는 TAEGU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외래어의 표기에는 정답이 없죠. 그 완전히 똑같이 그 나라 말 음가랑 똑같이 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몽골어에도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좀 예외가 되는 문법들도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외래어가 없어서 어떻게 예를 들어드리기가 잠시만요. 지금 몽골어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외래어 외래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외가 많다는 거. 그래서 그 몽골 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딱 어떤 예를 찾기가 힘드네요. 네. 지금 예를 하나 찾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그 생태학이라는 거를 영어로 이컬러지라고 하죠. 몽골어로도 거의 이 단어를 거의 그냥 가져와서 에컬러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에컬러기. 자, 이 단어를 보시면은 사실 에라는 거는 여성 모음이죠. 근데 뒤에 보시면 남성 모음이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사실은 여성 모음, 남성 모음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게 그냥 원래 외래어 그 단어 있는 그대로의 소리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몽골어의 남성, 여성을 지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외래어 단어의 경우에는 남성 모음, 여성 모음 이게 안 지켜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거 외에도 뭐 도형이라는 단어가 뭐 기어미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네, 이것도 보시면 여성 모음과 남성 모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여성 모음인데 이 뒤에는 남성 모음이었죠. 그 원래 소리를 살려주려다 보니까 남성 모음, 여성 모음을 지켜줄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외래어는 몽골어 문법을 이제 굳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소통의 창구는 열려 있고요. 네, 다음 시간은 이제 묻고 답하기를 할게요. 오늘 자기소개 표현까지는 다 그냥 평서문이었죠. 저는 뭐뭐십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붙은 게 생배츠가노밖에 없었죠. 사실은 묻는 표현이 없었죠. 제가 일부러 그 묻는 표현까지 하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평서문만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묻는 것, 그 다음에 답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좀 더 몽골어 회화를 활용하시는 폭이 넓어지겠죠. 사람이랑 이제 주고받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참 잘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참 잘했어요는 몽골어로 생벤이라고 합니다. 생이 굿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벤은 있다. 그러니까 잘 있다, 잘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벤 모두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 월요일 9시 반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이스테 사항함라레. 네, 네, 바이스테. 바이스테 바이스테. 달아올지. 따라올지.